가난한 머슴에 숨겨진 신분 잃어버린 옥새의 주인. 밤거리를 헤매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죽음의 추격자들이 왕실의 가장 위대한 보물을 들고 달아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낚아챌 자는 다만 찢어진 옷자락을 가진 가난한 머슴이었다. 제1장 반복된 살. 이 이야기는 오래전 삼국시대 말, 왕실의 권력이 무너져가던 시절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주인공,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를 사람도 없는 한 명의 머슴. 그의 이름은 혼이라 불렸다. 경주 시내의 낡은 주막거리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아침마다 물을 깃고 밤이면 쓰레기를 치웠다.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 일주일에 6시간을 자며 살아가는 남자였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군. 혼의 인생은 그저 반복이었다. 명령, 노동, 고욕, 수면. 이것이 전부였다. 주막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혼, 저 앞마당 쓸기 끝났냐? 네, 곧 끝내겠습니다. 매일 같은 목소리, 매일 같은 대답.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제2장 운명의 만남. 혼이 우물물을 길러 돌아오던 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말 4마리가 나타났다. 그쪽이다. 앞에 있는 것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옥새를 호위하던 자들이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야. 혼은 본능적으로 물 항아리를 던지고 골목 사이로 몸을 날렸다. 무슨 일인가? 그들이 칼을 뽑았다. 저기 누가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물을 깃던. 혼은 담벼락 앞에 갇혔다. 칼을 든 4명의 무인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건달치고는 너무 약해 보이는데. 혹시 어디선가 본 놈 아닌가? 뭐라도 알 것 같은 눈이네. 옥새의 행방을 아는 건 아닐까?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머슴일 뿐. 그 순간, 물러서거라. 칼이 칼과 부딪히는 강한 소리가 울렸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한 명의 남자였다. 검은 로브를 걸친, 얼굴은 배로 감싼 그 남자. 하지만 그의 검솜씨는 신이었다. 극적인 검싸움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물러서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무인들이 빠르게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 4명의 무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혼과 그 신비로운 남자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 일어나라. 혼이 재빨리 일어난다. 너, 혹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건가? 네. 저 앞 주막에서 일을 합니다. 이름은 혼이라고. 그 남자는 혼을 유심히 살펴봤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것을 발견한 듯이. 너를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간다고요? 어디로요? 더 이상 묻지 말고. 따라오면 된다. 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혼은 의심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따라갔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모르면서. 제3장 왕실의 비밀. 말의 발굽이 숲을 헤치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날 죽이려는 건가? 여기 멈춰라. 말이 멈춘다. 여긴 어디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배가 벗겨지는 소리. 그분은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혼은 자신이 본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중년의 걸쭉한 얼굴,
하지만 두 눈에는 왕실의 혈통이 분명했다. 나는 태자 이경원이다. 태자. 현 왕은 내 아버지이지만 더 이상 왕실을 지켜낼 수 없다. 반란의 무리들이 궁을 점거했고 옥새는 도적 맞았다. 옥새? 우리 왕실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 그 없이는 왕실의 후계자도 인정받을 수 없다. 태자가 혼을 바라본다. 너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도망자들은 항상 잘나고 똑똑한 이들을 거느린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따라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나와 함께 옥새를 찾는 것이다. 혼이 숨을 고른다. 옥새를 되찾는 자는 왕실이 약속한 대로 신분을 얻게 될 것이다. 신분이라고요? 지금 너는 머슴이다. 하지만 옥새를 찾는다면 넓은 땅과 제목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나를 믿거라. 나는 왕실의 혈통이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순간 혼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가난한 머슴 혼이 왕실의 보물을 찾아 신분을 얻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제4장 은신처의 진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 태자는 혼을 한 버려진 사원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내 몸을 숨기기 위한 곳이다. 태자가 자리에 앉는다. 들어라 혼. 옥새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알아야 한다. 태자는 밤새 혼에게 이야기했다. 현재 왕실 내에는 세 개의 세력이 있다. 첫째는 현 왕을 따르는 보수파. 둘째는 내 이복형인 이한을 추대하려는 개혁파. 그리고 셋째는 태자의 목소리가 침울해진다. 나의 모친 서씨 부인을 따르는 세력이다. 어느 파가 옥새를 훔쳤는데요? 그것이 문제다. 셋 모두 혐의가 있다. 내 모친은 내가 왕위를 이어받기 원하신다. 따라서 옥새를 숨김으로써 나를 비호할 수도 있다. 반면 개혁파는 내 형 이한을 왕으로 만들기를 원하므로 옥새를 찾지 못하게 하려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파는 태자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진다. 현 왕이 너무 약해졌다고 판단해 스스로 옥새를 숨기고 다시 권력 구조를 짰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요? 먼저 내 모친의 궁녀들을 조사하자. 태자가 일어선다. 넓은 팔을 가진 서씨 부인이라면 누군가에게 옥새를 보관시켰을 것이다. 너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혼이 받은 첫 번째 임무였다. 제5장 시장의 정보.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혼은 변장했다. 더 이상 머슴의 낡은 옷이 아닌 한 상인의 복장으로. 태자가 주운 돈으로 사입은 번듯한 옷. 채소 삽니다. 싱싱한 채소. 우리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혼은 한 찻집 앞에 멈췄다. 태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향이라는 궁녀를 찾아야 하지. 혼이 안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여기 자주 어떤 궁녀가 오던데요. 은향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요. 찻집 주인의 표정이 밝아진다. 아, 그 아인가요? 예쁜 여인이죠. 자주 여기에 와서 더 낮은 톤으로 말한다. 뭔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더라고요. 누구와요? 찻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격을 올려 잡으며
하지만 이 정도의 대가가 있다면 혼이 돈을 꺼낸다. 좋습니다. 혼은 태자가 준 돈의 절반을 줬다. 찻집 주인이 기뻐하며 말한다. 그 여인은 매일 해질녘 뒷골목으로 나갑니다. 어디론가? 누군가를 만나러요. 그 뒤를 따라가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혼은 은향이라는 궁녀를 미행하기로 했다. 제육장 비밀의 만남, 발걸음 소리, 거리를 두고 혼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은향은 화려한 궁녀복을 입고 있었다. 서씨 부인의 직속 시녀인 듯 했다. 발걸음이 멈춘다. 여기서 멈췄네. 은향이 한 패가 앞에서 멈췄다. 여기 계신가요? 낮은 목소리가 안에서 들린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는 소리. 혼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이 폐가 안에 뭔가 있나? 혼은 창문을 통해 안을 엿봤다. 그곳에 있던 것은 한 노인 남자와 그 남자의 손에 쥐어진 작은 상자였다. 은향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린다. 할아버지. 노인 남자의 깊고 무거운 목소리. 또 왔구나, 은향. 걱정스러운 톤으로. 서씨 부인께서 다시 그것을 보고 싶다고. 노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다. 넌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우리 왕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건이다. 옥새다.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 혼이 놀라며 입을 손으로 막는다. 옥새. 혼이 실수로 돌을 밟는 소리. 누구냐? 문이 벌컥 열린다. 누군가 있었어. 혼이 도망친다. 잠깐 난 나쁜 의도가. 도망치는 발걸음 소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 혼은 골목을 가로질러 달렸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 수십 명의 무인들이 나타났다. 멈춰라. 아, 끝이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검과 검이 부딪히는 강한 소리.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무모할 수가. 태자님. 태자는 혼을 재빨리 안은 채 옥상으로 뛰어올랐다. 지붕을 가로지르는 발걸음. 태자의 숨이 헐떡인다. 달리며 너는 정말 너무 무모하다. 혼이 뒤를 따르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며 옥새를 찾았습니다. 태자가 멈춘다. 놀라서 뭐? 거친 숨으로 그 폐가에 있습니다. 태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제7장 모친의 진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 태자가 진지하게 말한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알 것 같다. 창문을 통해 멀리를 본다. 내 모친의 오빠, 즉 나의 삼촌이다. 삼촌이셨다고요? 태자의 목소리가 슬픈 톤으로 변한다. 그는 15년 전 반란으로 의심받아 왕궁에서 추방됐다. 돌아본다. 하지만 내 모친은 그를 계속 도왔다. 그리고 침묵. 옥새를 그에게 맡겼던 것 같다. 혼이 구조를 이해하려 한다. 그럼 서씨 부인께서. 태자가 침통하게 말한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자리에 앉는다. 내가 더 이상 왕실의 후계자가 아니 될 위기에 처했으니 옥새를 숨기고 나를 비호하려던 것일 게다. 혼이 말을 조심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태자가 오래 생각한 후 우리는
옥새를 가져야 한다. 눈을 들며. 그리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 찾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왕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혼 자신이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8장 위험한 계획. 자정. 태자의 은신처. 태자가 차분하게 설명한다. 삼촌을 찾아가자. 고개를 든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자. 혼이 불안해한다. 진실이요? 태자가 긴장감 있게. 그가 나를 위해 옥새를 숨긴 것이 아니라. 일어선다. 나의 모친 서씨 부인이. 무거운 침묵. 나의 형 이한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옥새를 숨겼다는 것이다. 혼이 혼란스러워한다. 형이라고요? 태자가 복잡한 톤으로. 내 형은 현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니다. 나는 현 왕의 첫째이고 내 형은 첩의 아들이다. 따라서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침울하게 내 모친 서씨 부인은 전략을 바꿨다. 현 왕은 너무 오래 앉아 있다. 태자가 창가로 간다. 그의 건강이 쇠퇴하고 그의 결정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다. 내 모친은 깨달았을 것이다. 나보다는 내 형 이한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고. 더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혼이 동정적으로. 그렇다면 태자님은 어떻게? 태자가 더 큰 슬픔과 함께 내 모친의 사랑도 결국 정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만 왕실을 더 사랑한다. 목소리가 더 낮아진다. 그리고 그 왕실을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자가 결심을 다진다. 삼촌을 설득해야 한다. 그를 통해 옥새를 되찾고 창을 통해 멀리를 본다. 나의 형보다 내가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혼이 두렵게. 그렇게 되면 서씨 부인께 맞서는 건가요? 태자가 비통하게. 그렇다. 침묵. 내 모친을 배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왕실을 구할 수 있다. 제구장 삼촌을 찾아서. 며칠 후 새벽. 혼과 태자가 폐가 근처에 도착한다. 이곳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낸다. 폐가 안은 어둡다. 혼, 너 맞나? 안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린다. 삼촌, 나다. 경원이다. 태자가 배를 벗는다. 라이트가 은향이의 할아버지 얼굴을 비춘다. 노인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다. 경원, 넌 어떻게? 태자가 차분하게 말한다. 옥새를 가져야 한다. 노인이 놀라며. 무슨 소리냐? 서씨 부인께서 옥새를 숨기신 이유를 아십니까? 태자가 질문한다. 물론 그렇지. 넌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태자가 솔직하게 말한다. 형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이 입을 다물었다. 내 모친은 나를 버렸습니다. 태자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새를 이용해 나 자신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삼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오랜 침묵. 노인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낸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옥새다. 이것을 가져가라. 태자가 상자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삼촌. 하지만 알아두거라. 노인이 심각하게. 옥새는 권력이 아니다. 책임이다. 왕이 되는 순간 넌 더 이상 경원이 아니다. 왕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태자가 침착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노인이 손짓한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를 따라온 그 머슴. 혼을 가리킨다. 그 자는 정직한 자다. 권력 게임에서 그런 자는 드물다. 그를 잃지 말거라. 제10장 돌아오는 길. 해가 뜬다. 혼과 태자가 숲을 빠져나온다. 혼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태자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태자가 앞을 본다.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 왕을 만나야 한다. 혼이 놀라며 궁으로요? 하지만 그곳은 태자가 차분하게 아버지는 여전히 왕이다. 그리고 옥새는 내 것이 아니라 왕실의 것이다. 목소리가 더 강해진다. 내가 왕이 되려면 아버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혼이 걱정스럽게 서씨 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태자가 슬픈 표정으로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침묵. 혼, 너는 왜 나를 따라와? 혼이 고개를 든다. 신분을 원하기도 하지만 말을 멈춘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를. 태자가 혼을 본다. 그래, 나는 혼자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선택을 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나를 따라왔다. 혼이 단순하게 당신이 나를 구해주셨으니까요. 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함께 가자. 이 여정의 끝까지. 제11장 궁으로 돌아가며 말을 타고 가는 소리. 경주로 향하는 길. 태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옥새를 되찾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혼이 듣는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태자가 계속한다. 보수파는 내 아버지를 지원할 것이다. 개혁파는 내 형을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모친.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그녀는 어느 쪽에 설까? 혼이 물어본다. 태자님을 포기하신 건가요? 태자가 잠시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고 싶다.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혼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듯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자가 혼을 본다. 혼, 너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자다. 혼이 어색하게 웃는다. 그런가요? 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것이 너의 강점이다. 권력 게임에 물들지 않은 그 깨끗함.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 혼이 당황스럽게. 저 같은 게 필요하신가요? 태자가 진지하게. 그렇다. 내 모친은 나를 정치가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정치가가 아닌. 혼이 그 차이를 이해하려 애쓴다. 그게 무슨 다른가요? 태자가 설명한다.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 하지만 왕은 사람을 위해 권력을 써야 한다. 혼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합니다. 태자가 계속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준다. 너의 순수함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보게 해준다. 경주 시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태자와 호는 말 속도를 줄인다. 좀 더 천천히 가자. 태자가 혼에게 말한다. 일단 나는 궁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다. 현재 개혁파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혼이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태자가 계획을 설명한다. 너는 내가 준 편지를 현 왕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옥새를 가져가야 한다. 혼이 놀라며 제가요? 하지만 저는 태자가 단호하게 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너는 단순한 머슴이다. 누구도 너에게 옥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혼이 걱정스럽게 만약 들통나면 태자가 진지하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나도 준비해 두었다. 혼이 신뢰를 보이며 알겠습니다. 태자가 혼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고마워 혼. 이 일이 끝나면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 될 것이다. 제12장 궁으로 들어가며 밤이 내린다. 혼은 옥새를 품에 안고 궁으로 향한다. 낡은 머슴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궁의 뒷문에 도착한다. 경비병이 서 있다. 뭐 하는 짓이냐? 혼이 신분을 낮추며 죄송합니다. 저는 물을 깃다가 경비병이 수상해한다. 이 시간에 혼이 서글픈 표정을 지운다. 네. 주막에서 물이 부족해서요. 경비병이 흠칫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빨리 가거라. 혼이 절을 한다. 감사합니다. 혼은 궁 안으로 들어간다. 돌담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는다. 궁 안의 구조를 태자로부터 배웠다. 현 왕이 밤마다 들르는 개인 방으로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날린다. 창문을 통해 안을 본다. 현 왕이 혼자 앉아 있다. 나이 많은 남자의 모습.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혼이 작은 돌을 던진다. 창을 향해 윈도우에 가벼운 소리가 난다. 현 왕이 고개를 든다. 누구냐? 혼이 조심스럽게 창을 연다. 폐하. 이 종이를 읽어주십시오. 현 왕이 의심스럽게 한다. 누구냐? 얼굴을 보여라. 혼이 얼굴을 들지 않는다. 저는 태자 이경원의 신하입니다. 현 왕의 표정이 급변한다. 경원이? 그자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혼이 편지를 던진다. 현 왕이 편지를 받아 읽는다. 침묵이 흐른다. 오랜 침묵. 현 왕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것이 옥새인가? 혼이 상자를 보인다. 네. 태자님께서. 현 왕이 창을 통해 내려온다. 뛰어내려 혼을 잡는다. 넌 누구냐? 혼이 무서워하며 저는 머슴입니다. 폐하. 현 왕이 혼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는다. 넌 혼자 여기까지 왔나? 네. 태자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현 왕이 옥새를 받는다. 이것을 정말로. 목소리가 흔들린다. 경원이 돌아왔단 말이군. 혼이 겨우 말한다. 태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왕이시고 이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현 왕이 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혼을 본다. 아이, 넌 뭘 바라는가? 혼이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바라는 것이요? 현왕이 앉는다. 경원이 아니면 널 보냈을 이유가 없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혼이 용기를 내서 저는 단지 당신의 아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현왕이 자세히 본다. 그 눈빛. 거짓이 없구나. 침묵. 좋아. 내가 물을 하나 주겠다. 옥새를 숨긴 게 누구냐? 혼이 망설인다. 태자님께서는 현왕이 손을 든다. 괜찮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서씨 부인이 한 일이겠지. 혼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현왕이 계속한다. 그 여자,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다.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내 아들마저 빼앗으려 했으니 목소리가 진정되고 하지만 경원은 다르구나. 경원은 돌아왔다. 제13장 왕실의 회의. 새벽. 현왕의 침실 옆 비밀방. 보안 담당 고위 관리들이 모인다. 현왕이 옥새를 탁자 위에 놓는다. 모두가 놀라며 일어난다. 폐하. 옥새를. 현왕이 손을 든다. 자리를 잡으시오. 모두가 앉는다. 이것은 내 아들 이경원이 찾아낸 것이다. 고위 관리 중 한 명이 의아해한다. 태자께서요? 현왕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고 숨어서 이것을 찾아냈다. 또 다른 관리가 묻는다. 그렇다면 서씨 부인의 계획은? 현왕이 침울하게. 나의 아내의 계획이 무너졌다. 침묵.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관리가 말한다. 폐하 정통성을 고려하면 태자께서 맞습니다. 현왕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경원은 내 첫째이고 정통성이 있다. 하지만 목소리가 더 진지해진다. 내 아내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원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리들이 입을 다물었다. 현왕이 설명한다. 이는 경원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혹은 더 명예롭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창 밖을 본다. 내 아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나를 가장 잘 몰랐다. 혹은 알고도 외면했을 것이다. 제14장 태자의 귀환. 해가 뜬다. 왕궁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 현왕이 도열한 경비병들을 이끌고 나온다. 태자 이경원이 말을 타고 나타난다. 호는 뒤에서 따라온다. 현왕이 첫 발걸음을 뗀다. 태자는 말에서 내리고 절을 한다. 부친이시여. 현왕이 태자를 본다. 오래 본다. 그리고 말한다. 일어나거라. 태자가 일어선다. 현왕이 태자의 어깨를 안는다. 돌아왔구나, 경원이. 목소리가 흔들린다. 나는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태자가 고개를 들었다. 부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왕이 태자의 얼굴을 본다. 그래, 나는 안다. 넌 너의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 침묵. 좋은 일이다. 현왕이 태자의 손을 잡는다. 이제 우리 함께 궁으로 들어가자. 태자가 혼을 본다. 부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현왕이 묻는다. 뭔가? 태자가 혼을 가리킨다. 저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도왔습니다. 현 왕이 혼을 본다. 그렇구나. 가까워진다. 넌 뭔 보상을 원하는가? 혼이 떨린다. 저는 태자님 덕분에 이미 충분합니다. 현 왕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직한 답변이로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관리에게 말한다. 이자를 기록하거라. 명의로. 혼이 깜짝 놀라며 명의요? 현 왕이 설명한다. 내 왕국에서 옥새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 자. 그 이름과 공로를 기록하겠다. 그리고 태자를 본다. 경원이가 왕이 될 때 그 자는 벼슬을 가질 수 있다. 혼이 거의 무릎을 꿇으려 한다. 감사합니다, 폐하. 현 왕이 태자와 함께 궁으로 들어간다. 태자가 뒤를 돌아본다. 혼을 본다. 혼도 따라와. 제15장 궁 안의 대화. 궁의 개인실. 현 왕과 태자가 마주 앉는다. 현 왕이 먼저 말한다. 서씨 부인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안다. 태자가 고개를 든다. 그 여자는 너를 보호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담배를 피운다. 나는 너무 약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태자가 진심으로. 부친은 그럴 필요 없으셨습니다. 당신은 왕이셨습니다. 현 왕이 웃는다. 왕이라는 것. 그것도 좋은 변명이군. 침묵. 어쨌든 이제는 모두 끝났다. 옥새를 되찾았고 넌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태자를 본다. 너의 선택다. 태자가 묻는다. 선택이요? 현 왕이 설명한다. 나는 곧 물러날 것이다. 이 나이에 너무 피로하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정통성도 있고 옥새도 되찾았다. 태자가 조용히.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 왕이 한숨을 쉰다. 그 여자. 나를 선택했다. 태자가 의아해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현 왕이 설명한다. 너를 버렸다는 의미다. 이경안을 왕으로 만들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제 그 여자는 내가 했던 것처럼 침울하게 궁 안에서 조용하게 살아갈 것이다. 태자가 슬픈 표정이다. 그렇군요. 현 왕이 말한다. 경원이. 넌 그 여자에게 분노해야 한다. 태자가 고개를 든다. 하지만 현 왕이 손을 든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피곤할 뿐이다. 너는 다르다. 너는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 제16장 서씨 부인과의 만남. 며칠 후 태자가 서씨 부인의 처소를 찾아간다. 서씨 부인이 창문을 통해 정원을 본다. 노년의 여인이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예지가 빛난다. 태자가 들어선다. 어머니. 서씨 부인이 돌아본다. 경원이. 목소리가 차갑다. 돌아왔구나. 태자가 절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서씨 부인이 웃는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니 넌 이미 왕이 된 것 같구나. 태자가 진지하게. 어머니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요. 서씨 부인의 표정이 흔들린다. 버렸단 말인가? 태자가 단호하게. 네. 옥새를 형에게 주려고 하셨으니까요. 서씨 부인이 창밖을 본다.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태자가 의아해한다.
어머니께서 저를 버린 게 저를 위한 것이오? 서씨 부인이 돌아본다. 그렇다. 너는 약했다. 더 가까워진다. 너는 항상 옳은 것을 생각했고 옳지 않은 것을 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왕이 되려면 침묵.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해야 한다. 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은 가혹함인 것 같습니다. 서씨 부인이 슬픈 표정이다. 그렇다.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너를 상처 주었다. 침묵. 하지만 넌 스스로 왕이 되었다.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태자가 물어본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떻게 되시나요? 서씨 부인이 창밖을 본다. 나는 여기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넌 저기 나갈 것이다. 돌아본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 경원이. 태자가 침묵한다. 오랜 침묵. 그리고 절을 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가거라. 그리고 넌 나보다 나은 왕이 되어라. 제17장 혼의 새로운 살. 몇 달 후. 궁의 한복도. 혼은 이제 관료의 옷을 입고 있다. 태자 옆에 보좌관이 되었다. 궁의 다른 관료들도 혼을 본다. 존경의 눈빛으로. 혼은 여전히 어색해한다. 한 관료가 다가온다. 아, 혼 관료님. 반갑습니다. 혼이 절을 한다. 안녕하세요. 관료가 계속한다. 정말 신기한 일이더군요. 한 머슴이 하루아침에 관료가 되다니. 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관료가 웃는다. 겸손하시네요. 가까워진다. 말이 나왔는데 곧 태자께서 왕위를 이으실 텐데 혼 관료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혼이 생각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태자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제18장 왕위 계승식. 궁의 대전. 큰 행사가 벌어진다. 태자 이경원이 왕위에 오르는 날. 현 왕이 옥새를 태자의 손에 건넨다. 백관들과 귀족들이 절을 한다. 태자가 왕이 되었다. 왕 이경원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관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왕이 혼을 불렀다. 혼이 현신한다. 절을 한다. 폐하. 왕 이경원이 미소 짓는다. 일어나거라 혼. 혼이 일어난다. 오늘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혼이 듣는다. 왕 이경원이 계속한다. 옥새를 되찾은 자에게 내가 약속한 신분. 그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주기로 결정했다. 혼이 놀라며 어떤 의미인가요? 왕 이경원이 설명한다. 너는 이제 나의 수석 보좌관이 되어라. 그리고 침묵. 혼성을 내려주겠다. 너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자가 아니다. 혼이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 수석 보좌관요?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너 외에는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다. 넓은 팔을 가진 어머니도 없고 정치가인 삼촌도 없다. 가까워진다. 오직 너만이 내 곁에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혼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폐하. 왕 이경원이 혼의 눈물을 본다. 우세. 시종장이 나온다. 이자를 기록하거라. 혼성을 받은 자. 이름은 혼마다이.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주나라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로 주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제19장 밤의 정원. 밤이 내린다. 왕과 혼이 궁의 정원을 걷는다. 왕 이경원이 말한다. 혼, 넌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 혼이 묻는다. 뭘까요, 폐하? 왕 이경원이 별을 본다.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혼이 듣는다. 왕 이경원이 계속한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이다. 개혁파는 여전히 내 형을 원할 것이고 보수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외국의 세력은 틈을 노릴 것이다. 돌아본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왕이어야 한다. 그리고 넌 나의 곁에서 나를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혼이 진지하게 말한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하.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넌 여기 있는 것이다. 침묵. 혼, 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혼이 묻는다. 어떤 의미인가요? 왕 이경원이 설명한다. 넌 한 머슴에서 관료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더 가까워진다. 중요한 것은 넌 여전히 너라는 것이다. 너는 여전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 혼이 감동하여 말한다. 감사합니다, 폐하. 왕 이경원이 손을 어깨에 올린다.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 죽어라. 제20장 새로운 왕국. 한 달 후, 왕국의 시정이 이루어진다. 왕 이경원이 법을 제정한다. 혼은 그 옆에서 조언한다. 왕 이경원이 물어본다. 혼,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혼이 생각한다. 폐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우리 왕국의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돌아본다. 넌 그걸 알지 않는가? 정확히 너처럼. 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폐하. 왕 이경원이 법안에 서명한다. 이것으로 새로운 법이 선포된다. 모든 머슴은 한 해에 최소 100일의 자유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은 보호받아야 한다. 백관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다른 관료가 옆에서 혼에게 속삭인다. 정말 놀라운 법이네요. 혼이 고개를 다시 든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21장 몇 년 후의 이야기. 5년이 지났다. 왕국은 번영하고 있다. 왕 이경원은 현명한 왕으로 칭송받는다. 그리고 혼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이 되었다. 궁의 회의실. 왕 이경원이 왕국의 상황을 묻는다. 혼, 지난 한 해는 어땠는가? 혼이 보고한다. 폐하, 백성들의 삶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이경원이 미소 짓는다. 좋도록. 일어선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 싸웠다. 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폐하. 왕 이경원이 혼을 본다. 혼, 넌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는가? 그 밤을 말이다. 혼이 답한다. 네. 매일 기억합니다. 저는 가난한 머슴이었고 당신을 만날 때까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왕 이경원이 슬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난 숨만 쉬고 있었다.
진정한 왕이 아닌 침묵. 우리는 운이 좋았다. 혼.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혼이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22장 과거의 방문. 어느 날 오후 궁의 문 밖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은 한 모녀를 데려왔다. 여인은 은향이고 노인은 태자의 삼촌이었다. 왕 이경원이 그들을 본다. 삼촌, 은향. 왕이 반갑게 맞이한다. 오셨나요? 삼촌이 절을 한다. 폐하 오랜만입니다. 왕 이경원이 웃는다. 일어나시오. 가까워진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삼촌이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폐하. 이제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향을 가리킨다. 은향은 시집을 갔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왕 이경원이 기뻐한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혼을 부른다. 혼 와보거라. 혼이 나온다. 아, 삼촌님. 은향 누님. 혼이 인사를 한다. 오셨습니까? 은향이 혼을 본다. 아, 혼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정말 절이 높아지다니. 혼이 어색하게 웃는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왕 이경원이 말한다. 아니다. 삼촌과 은향을 본다. 이자는 나를 구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23장 과거와의 화해. 그 밤, 왕 이경원이 삼촌과 홀로 정원에서 만난다. 태자의 삼촌이 말한다. 폐하, 난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당신인지. 왕 이경원이 웃는다. 맞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몰랐으니까요. 침묵. 삼촌 미안합니다. 어머니의 음모에 당신을 휘말리게 했습니다. 삼촌이 고개를 흔든다. 아닙니다, 폐하. 서씨 부인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더 가까워진다. 그녀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은 진심이셨습니다. 왕 이경원이 슬픈 표정이다. 그렇습니다, 삼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이 너무 강했고 방법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돌아본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제24장 서씨 부인의 편지. 한 달 후, 왕의 방에 편지 하나가 전달된다. 왕 이경원이 그것을 연다. 편지는 서씨 부인 손글씨다. 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떤 삶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안다. 내 아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틀린 것이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왕 이경원이 계속 읽는다. 넌 이미 좋은 왕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넌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성장했다. 침묵.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준 상처들을 용서해달라. 나는 이제 이 궁에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원히 너의 어머니로부터. 왕 이경원이 편지를 내려놓는다. 눈물이 흐른다. 왕이 눈물을 흘린다. 혼이 들어온다. 폐하. 왕 이경원이 혼을 본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혼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어머니께서요?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목소리가 흔들린다. 하지만 난 그럴 자격이 있는가? 혼이 진심으로. 폐하, 당신은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왕이 혼을 본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혼이 답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좋은 왕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용서이고 보상입니다. 왕 이경원이 미소 짓는다. 그렇구나. 혼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너 없이는 불가능했다. 제25장 10년 후. 10년이 지났다. 왕국은 번영의 절정에 있다. 왕 이경원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혼도 함께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궁의 대전. 왕 이경원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 백성들이여. 왕이 말한다. 우리 왕국은 이제 외침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침묵.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왕이 대답한다. 그것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혼을 가리킨다. 이자 혼을 보거라. 그는 한때 이 왕국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나를 도왔고 나와 함께 이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혼에게 가까워진다. 이제 나는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혼을 이 왕국의 섭정으로 임명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 전국이 놀라며 소리친다. 폐하. 왕 이경원이 손을 든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결정입니다. 혼이 놀라 절을 한다. 폐하, 이건 너무. 왕 이경원이 혼을 일으킨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미소 짓는다. 우리는 함께 이루었다. 이제 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제26장 마지막 만남. 해가 지고 있다. 왕 이경원과 혼이 그들이 처음 만난 그 숲으로 간다. 왕 이경원이 말한다. 기억하는가, 혼? 이곳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혼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 폐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왕 이경원이 나무를 안는다. 여기 심은 지 10년이 되는 나무다. 우리 둘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혼이 나무를 본다. 참 잘 자랐네요.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처럼. 혼을 본다. 혼, 너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혼이 묻는다. 뭘까요, 폐하? 왕 이경원이 설명한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 돈이 아니라는 것, 신분이 아니라는 것. 더 가까워진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진심, 한 사람의 정성, 한 사람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다. 혼이 감동하여 말한다. 감사합니다, 폐하. 왕 이경원이 혼의 어깨에 안긴다. 아, 미안하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혼이 놀라며. 친구요? 왕 이경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넌 내게 보좌관도 아니고 섭정도 아니다. 넌 내 친구다. 혼이 눈물을 흘린다. 저는 광영입니다, 폐하. 아니, 경원님. 왕 이경원이 웃는다. 그렇다. 경원이라고 부르거라. 더 이상 폐하가 아닌
제27장 새 시대의 시작. 시간이 더 지나간다. 왕 이경원은 그 다음 왕위를 아들에게 넘긴다. 호는 여전히 섭정으로 남아있다. 새 왕도 아버지의 친구이자 보좌관인 혼을 존경한다. 왕국은 계속 번영한다. 호는 더 이상 가난한 머슴이 아니다. 그는 이 왕국의 기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혼이 돌담을 걷는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 이제 노인의 얼굴이다. 혼을 따르던 젊은 보좌관이 옆에 선다. 섭정님 좀 쉬세요. 혼이 웃는다. 괜찮다. 이 정도의 산책은. 혼이 한숨을 쉰다. 아직 가능하다. 멀리를 본다. 보거라. 저 나무. 우리가 심은 지금은 30년이 되었다. 참 크게 자랐지 않는가? 젊은 보좌관이 본다. 네,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혼이 앉는다. 나도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젊은 보좌관이 놀라며. 섭정님. 혼이 손을 든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침묵.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제28장 회고. 저녁이 내린다. 왕 이경원은 이제 퇴위한 왕이다. 혼을 찾아온다. 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인생 말이다. 혼이 대답한다. 완벽했습니다, 경원님. 왕 이경원이 웃는다. 정말로? 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 이경원이 손을 잡는다. 그렇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혼이 진심으로. 네, 경원님. 제29장 끝과 시작. 해가 진다. 그것은 혼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그 다음 아침 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왕국의 모든 종이 울었다. 섭정 혼이 간 것이다. 왕 이경원이 혼의 시신 앞에 서 있다. 눈물을 흘린다. 가거라, 친구. 넌 충분히 했다. 충분히 잘했다. 목소리가 흔들린다. 나는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 에필로그 영원한 유산. 몇 년 후, 왕국의 가장 높은 언덕에 한 동상이 세워진다. 두 사람의 동상. 태자 이경원과 혼. 그들이 나란히 서 있다. 동상 밑에는 글이 새겨져 있다. 가난한 머슴에서 국가의 섭정이 된 혼. 그와 왕 이경원이 함께 이루어낸 이 왕국의 번영. 권력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 신분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 그것이 이 나라를 이루었다. 영원히 기억하자. 옥새를 찾은 자가 아니라 사람을 찾은 자를. 왕국의 백성들은 이 동상 앞에서 절을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한 가난한 머슴이 어떻게 왕국을 구했는지, 한 왕자가 어떻게 진정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옥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해는 그들의 동상 위로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들의 이야기를 품으면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왕과 혼, 그리고 그들의 우정과 유산이 남긴 교훈을 기억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